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에너지 휴전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를 굴욕시키지만 백악관은 놀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고 우크라이나와 미국 대표단은 실제로 효과적인 안전 보장에 합의했습니다.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면 유럽과 미국 군대가 어디에서 전쟁에 참전할까요? 오늘 하루를 이렇게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대규모로 야간 공격한 후 미국 상원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마침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키이우에 제공하기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상원은 트럼프의 전략이 효과 없다고 했고 푸틴은 미국 대통령을 냉소적이고 가혹하게 모욕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일주일간의 에너지 휴전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렘린은 공격 없이 나흘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 이후 우크라이나의 협상 입장이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협상에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에너지 관련 약속을 어긴 것에 전혀 놀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것이고 이 돌파구는 안전 보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겐치아가 나토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마르크 류터가 오늘 키이우에 있었는데 그는 우크라이나와 그 서방 파트너들이 모스크바가 향후 휴전 합의를 위반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즉, 이는 실제로 서방 군대가 러시아에 맞서 동원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흥미로운 순간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이 영상 아래 댓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꼭 구독해 주세요. 채널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채널을 후원하거나 유료 멤버십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며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덕분에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개인적인 요청을 어기고 한겨울 한파가 절정일 때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격을 가했습니다. 키이우는 이제 워싱턴이 이 테러 범죄에 어떻게 대응할지 기대합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2월 3일 밤 대규모 공격 후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이어 그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이는 미국이 외교 기관과 추운 겨울 동안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연방에 직접 요청한 것이었고 러시아는 이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러시아의 요청한 주가 시작되고 4일도 안 돼 기록적 탄도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앞으로 어떤 약속을 해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스크바에서 고칠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 우크라이나를 공격으로 굴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추이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전쟁 도박에는 전 세계가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키이우에 있었던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류테 역시 러시아가 진정한 평화에 대한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비슨 도널드 트럼프가 러시아의 최근 우크라이나 공격에 놀라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트럼프는 푸틴에게 공격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본인은 러시아의 공격 전에 자신의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좋은 소식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에 대규모 공격을 가한 것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에서 입장을 조정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2월 3일의 공격이 의도적이었고 사상 최대수의 탄도미사일이 사용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미국이 단기적으로 공격을 중단하자는 제안을 외교를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미사일을 비축하고 기다리기 위해 이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1년 중 가장 추운 날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결국 이 러시아의 공격이 필요한 과정을 촉발시켰습니다. 이게 아무리 냉소적으로 들릴지라도 말이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 제공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밤 대규모 공격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지원 절차를 시작하라고 촉구합니다. 군사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압력을 가해 침략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하려던 이전의 시도들이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경제 약화 조치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타마호크 미사일 공급 관련 또 다른 인용문입니다. 푸틴의 석유를 구매하고 그의 군사기계를 지원하는 고객들을 처벌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는 미국과 유럽이 지지해야 합니다. 다른 주요 구매자들도 인도를 따른다면 이 피비린내 나는 학살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최근에 트럼프와 거래를 맺어서 러시아산 석유를 완전히 끊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린지 그레이엄도 러시아와의 어떤 협상이라도 침략을 지나치게 조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전 세계의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급 문제는 이미 2025년 가을부터 논의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는 이미 펜타곤이 이러한 이전을 승인했으며 미국 자체 비축분에 안전하다고 인정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달려 있으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이 조치를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죄송하지만 기가 꺾여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말, 즉 러시아가 평화를 원한다는 말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지금 또 다른 이유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2월 4일과 5일 아부다비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인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표단과도 별도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의 키이우 방문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키이우에 있던 나토 사무총장 마크 리터는 베르호브나 라다 연단에서 우크라이나와 서방 파트너들이 모스크바가 향후 휴전 합의를 위반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이 발생한 후 첫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군대의 대응과 모스크바에 대한 외교적 경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 경고 이후에도 군사행동이 계속된다면 두 번째 단계의 개입이 시작되어 군사력이 사용될 것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터키가 포함된 의지 있는 국가들의 연합이 이러한 모든 조치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안전보장이라는 틀 안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문서에는 러시아 연방의 군사 도발이 대규모 공격으로 확대될 경우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휴전 위반이 발생한 후 72시간 이내에 미국 군대를 포함한 서방이 지원하는 군대에 조율된 군사행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공격 시작 후 첫 24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방어하고 서방은 외교적으로 크렘린의 전쟁에 개입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러시아가 72시간 이내에 멈추지 않으면 미국과 유럽은 반드시 전쟁에 개입해서 러시아군을 공격해야 합니다. 완벽한 계획은 아니지만 이건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실제로 법적 의무가 전혀 없었거든요. 여기에는 우리 동맹국들이 반드시 이 일에 개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4시간과 72시간으로 나눠져 있나요? 여기서 군인들은 전선에서 어떤 의도치 않은 도발이나 휴전이 깨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면적인 공격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서방 동맹국들은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가 그 도발을 스스로 진압해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진압하지 못하고 전면 공격이면 72시간 후 서방 동맹국들이 군사 개입하게 됩니다. 또한 12월에는 평화적으로도 알려져 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20개 조항 중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비공격 조약을 체결하고 접촉선 상황을 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키예프는 미국, 나토, 유럽에서 안전보장을 받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5조와 유사하게 이 조항에 따르면 러시아가 다시 침공할 경우 군사적 대응과 제재 재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12월과 1월에 논의되었으며 러시아의 잠재적 위반과 합의된 휴전이 깨질 경우 다단계 대응을 전제로 했습니다. 특히 세 측의 관계자들은 12월 8일에서 그리고 1월 3일 키이우에서 계획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협상은 자발적 연합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의 국가안보 보좌관들 사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2월 3일 마르크 리터가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연단에서 연설하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서방군이 즉시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럽이 주도하는 억제력이 휴전 이후 공중, 해상, 육상에서의 안전 강화 조치를 보장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의 정보 및 물자 지원해 이루어집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이 유튜브 채널을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